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라우터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시죠? 보통 유무선 공유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현재 최고 수준의 게이밍 라우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이고 주인공은 이 녀석입니다. ASUS ROG 랩처 GT-BE98, 편의상 BE98이라 칭하겠습니다. 최대 25Gbps, 단일 최대 11.5Gb의 전송 속도를 지닌 쿼드밴드 와이파이 7 게이밍 라우터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22년 출시됐던 와이파이 6E GT AXE 16000의 후속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발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보통 이제 공유기 끝판왕, 굵은 안테나와 커다란 몸통이 마치 거미를 연상케 한다 해서 거미 공유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좀 마니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마니아들에게. 랩처가 붙었다고 해서 다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을 처음 사용해봐요. 너무 과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뭐 더 낮은 등급의 이제 ASUS 라우터들도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쓰던 것만 해도 40만 원이 넘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ASUS 라우터들이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뭐 정평이 나 있었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 BE98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강력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리처럼 보이는 이 8개가 전부 안테나입니다. 내부 다이폴 안테나가 16개고요. 상단 ASUS 로고 LED는 제품 상태에 따라 이제 몇 가지 색상으로 시각화해 주고요. LED 컬러 및 패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키죠. LED가 있는데. 여기저기 벤트홀이 뚫려 있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정 가운데 박혀 있는 이 붉은 히트싱크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냉각 처리를 위해서 내부에 좀 여러 소재를 사용해 왔는데 이렇게 대놓고 히트싱크를 박은 제품은 최초입니다. 그만큼 냉각 성능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 투명 플레이트, 그냥 멋입니다. 뭐 내부에 뭐 LED가 있거나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멋이에요. 전면에는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렇듯 여기 상태 LED가 있고요. 그 밑으로 WPS LED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DC 포트 옆으로는 USB 3.2 Gen 1, USB 2.0 포트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입출력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종류,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개수에 따라서 또 제품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2개의 원포트를 포함한 총 7개의 포트가 준비됐죠. 넉넉합니다. 10GB 포트가 2개입니다. 맨 오른쪽에 6번. 이게 ASUS 게이밍 라우터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게이밍 포트예요. 이 포트를 사용하면 게이밍 패킷을 최우선으로 자동 설정되는 겁니다. 자동 최적화라고 볼 수 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랜선을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게임을 위한 트래픽을 몰아주면서 핑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고 보다 쾌적한 게임 환경을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유선 연결만 놓고 본다면은 직접 모델들을 보는 게 좀 가성비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 이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유선보다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는 게 맞습니다. 뭘까요? 와이파이 7. 아시다시피 차세대 규격입니다. 와이파이 6, 6E 대비 훨씬 빠른 전송 속도, 넓은 대역폭, 더 많은 장치들과의 동시 연결, 초저지연 시간 등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후 우리가 만날 고용량, 고해상도, 8K 동영상, VR, AR 콘텐츠 감상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무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옵션이기 때문이죠. 보통 현재만 보죠. 제가 꽤 오래전에 4K 카메라, 4K 디스플레이 리뷰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4K 해상도는 시기상조다. 그거 최근에는 아예 그런 댓글이 안 달리거든요. 이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말하는데 꼰대 같아요. 다른 와이파이 7 제품들과는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죠. 이 추가되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내 최저가가 약 110만 원이에요. 프리미엄 라우터. 기존 와이파이 6, 6E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기술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7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4K QAM, MLO, 6GHz 대역의 최대 320MHz 채널 등 와이파이 7과 함께하는 신기술들은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쿼드 밴드. 이게 좀 또 크죠.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2.4GHz, 그리고 2개의 5GHz, 그리고 6GHz, 총 4개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밴드. 오지가 2개인 겁니다. 오지죠. 물론 이제 쿼드 밴드는 이전 랩처에서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320MHz 채널 도입으로 기존 와이파이 6의 6GHz 대비 2배 더 넓은 대역폭을 갖게 된 거예요. 즉 6GHz라는 이 차도가 2배로 넓어진 거예요. 차도가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차량들이 더 빠르게 통과하겠죠. 최대 11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런 전송 속도는 사용자의 환경, 인터넷 서비스, 연결된 장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친구가 옵션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에이수스 공유기 써보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너무 늘어지니까 짧게 요약할게요. 2개 이상의 에이수스 라우터 결합 및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AI 메쉬,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의 보안 솔루션 AI 프로텍션 무료 제공, 아이들 보호를 위한 부모 통제, 애들 엄한 거 못 보게 막는 기능이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수스 ROG 라우터의 강점, 게임만을 위한 게임 가속, ROG 퍼스트, 게임 부스트, 적응형 QoS, 오픈 NAT 등 기존 에이수스 라우터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좀 포함해서 또 이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부스트,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게임 패킷으로 게임 우선 처리함으로써 보다 지연 시간을 낮추고 좀 끊김없는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이제 구축해준다는 점이 특징인 거죠.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건드려 봤을 옵션들이고요. 제가 에이수스 라우터를 쓴 지 한 8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처음에 입문한 이유도 사실 이러한 어떤 게임 옵션들 때문이었습니다. 저가형 공유기, 라우터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에이수스는 좀 이런 것들을 훨씬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주고 좀 간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대부분 이 원터치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읽어보면 누구나 좀 쉽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솔직히 좀 힘들었던 점들이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장치들이 와이파이 7을 대응하는 게 몇 없습니다. 지금도 몇 없어요. 대부분 뭐 스마트폰 하면은 갤럭시, 대표적으로 갤럭시 S25,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이폰 16 프로는 와이파이 7을 제한적으로 대응합니다. 와이파이 7 연결을 지원하지만 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고 제 컴퓨터들은 전부 다 와이파이 6가 최대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온 게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입니다. 이 와이파이 7을 가장 온전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차세대 기술이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로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직전에 사용했던 라우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은 했어요. 예를 들어 스텔라 블레이드가 한 32GB 정도 되거든요. 다운로드를 하는데 한 25분 정도 소요됐다면은 지금 이 친구로 바꿨을 때 한 13분 이렇게 좀 크게 단축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또 제가 힘들었던,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이유 2번째가 나오죠. 제가 사용 중인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기가비트예요. 1기가비트. 아까 전에 이 친구가 와이파이 최대 몇 기가비트까지 나온다고 했죠? 약 11기가비트. 제가 사용 중인 이 인터넷 서비스로는 B98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거기에 그냥 자전거 타고 한 10km에서 한 15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대 성능을 좀 보여드릴 수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고, 또 그런 걸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좀 아쉽고, 이런 점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 서비스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2.5, 5기가비트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넓은 평수의 공간, 최고의 무선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 근미래, 고해상도, 고용량 게임 및 미디어 감상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B98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에이수스가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쓰고 좀 놀랐거든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얘가 27형 모니터예요. ROG 스틱스 XG27 UCS입니다. 27형 4K 패스트 IPS의 최대 160Hz의 주사율을 지닌 제품이에요. 배사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 제품이고요. 근데 PPI가 163입니다. 163. 픽셀 밀도가 높죠.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 P3 95% 정도는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좋아. HDMI 2.1까지 대응하고 게다가 타입C 포트까지 대응하고 누가 봐도 콘솔 게이밍을 고려한 저는 모니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60만 원대 제품인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10점 만점에 8.5점에서 9점 정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인공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영상은 마무리 여기서 짓겠습니다. 에이수스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러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오래전에 알던 에이수스가 좀 아니야. 기본적으로 제품 이 사양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아니었어. 에이수스는. 근데 진짜 많이 좋았어. 이거는 고급 브랜드라니까. 맥시멀리스트를 위한 장치들 진짜. 예.